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도 서울시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서울시 지적측량학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 있게끔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훨씬 더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높을 수는 있어요. 왜?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으로 실수를 줄이자. 실수를 줄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실수를 줄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6월 달엔 또 시험이 있으니까 지방직이라든지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학습하자, 반복학습. 자, 22년도에 전체 20문항 중에 우리가 그 문제풀이 교재로 사용했던 몽땅 지적측량학에서 거의 18문제 이상, 거의 20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회에 몇 번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전체 20문항 중에 11문제가 법과 관련된, 즉 지적측량 시행 규칙이라든지 GNSS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 규정.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역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실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이제 4문항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는데 단순한 계산 문제로 출제됐었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계산 문제와 다른 유형의 문제는 없었다 이겁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방직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4문제 정도가 나왔을 때 물론 다 맞힐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거의 3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기타 문제에서 5문제인데 그중에 위도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성질에 따른 거, 자연적인 것에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UTM에 대한 거, 좌표계와 관련된 거, DOP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기타 문제도 역시 쉽게 답을 맞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20문항이 이제 출제됐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경도와 위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이 문제는 측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위도 좌표계죠. 경도와 위도로서 나타내는 그 좌표계를 경위도 좌표계라고 하는데 보통 경도보다는 위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도에는 이제 측지위도가 있죠. 타원체의 법선하고 타원체의 법선하고 적도면하고 이루는 각을 무엇이란다? 측지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문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연직선, 지오이드의 어떠한 직교하는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천문위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심위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한 점에서 지구의 중심을 이었을 때 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이고, 화성위도는 요 A점에서 연장되는 만나는 요 연장선에서 지구의 중심을 이었을 때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화성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도 문제도요. 지금까지 측지위도, 천문위도, 지심위도, 화성위도 모두 다 시험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 3번이 틀렸어요? 지심위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한 점과 연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이다라고 하는데 연직선하고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천문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서 현지 측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몽땅에서도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렸듯이 현지 측량 방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전자평판 쪽에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딱 봐도 3회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2회 아니면 5회잖아요. 그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전자평판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돼서 기준점은 당연히 지적기준점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면적은 전산 처리 방법에 의할 것이고 자, 전자평판에서의 이동거리는 50에서 300m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잖아요. 지적 도근점 표지에 점광거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자평판을 설치할 때는 지적기준점이라든지 보조점에 설치를 하고요. 이때 수평각은 0도 0분 0초로 세팅을 하고 거리는 몇 회 이상 관측한다? 3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을 관측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직각은 천정을 0도로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회가 아니라 2회가 되겠고요. 자, 3번 봅니다. 오차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오차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차는 그 성질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져요. 개인적인 오차와 기계적인 오차와 자연적인 오차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개인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개개인 어떠한 그 성향, 성격에 따라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똑같은 점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떠한 시준선을 맞출 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오차, 즉 관측자의 어떠한 습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의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불완전과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를 기계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상변화, 대표적인 것이 기상변화죠. 어떤 주위의 환경, 자연현상, 즉 기상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오차를 자연적인 오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 한번 보시면은요. 대기 굴절, 자연적인 오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눈금의 부정확이니까 얘는 기계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눈금의 부정확은 기계적인 원인에 있어서도 결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토탈 스테이션의 연직 십자선의 시준 부정확으로 인한 오차, 즉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어떠한 점을 시준한다고 하는데 토탈 스테이션을 가지고 수평각을 만약에 관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선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십자선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였더라. 이와 같이 해서 십자선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관측자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오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온도에 의해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줄자의 어떤 길이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다? 기계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워요. 왜 너무나 쉽냐면 방위각이 몇 도예요? 90도죠. 90도니까 X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X의 변화는 없으니까 3109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90도니까 이 Y값은 늘어나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몇 번밖에? 결국은 얘는 3번밖에 정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뭐 거리 코사인 세타, 거리 사인 세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좌표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봅니다. 볼까요 한번? 방위각이 AB 측선의 방위각 A의 좌표가 이렇게 되고요. 방위각은 9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몇 m예요? 50m라고 합니다. 즉
요 AB 여기까지 AB 측선의 거리가 몇 메타다? 50m예요. 이때 방해각은 90도고 이때 무엇을 구하시오? B점의 X와 Y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왜? X값은 왜 변함이 없느냐?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값은 변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Y값만 50m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2856에다가 이게 50m 나오니까 사인 90도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떤 우리가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공무원 시험에는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나머지 그 시간을 절약을 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3번. 그 다음 4번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지적 삼각 보조점을 측량했을 때는 몇 대의 방향간치법이에요? 2대의 방향간치법을 쓰죠. 2대의 방향간치법을 쓰기 때문에 윤곽도는 180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 180을 2로 나눠주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0도, 90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보조라는 것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해설을 보게 되면 교회법을 했을 때 요거죠. 20초도 이상의 경위를 사용을 할 것이고 2대의 방향간치법을 쓰는데 윤곽도는 0도하고 몇 도다? 0도하고 90도의 방향간치법에 의할 것이고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이기 때문에 공차 어떻게 외워요? 4, 4, 5, 5. 4, 4, 5, 5 이렇게 외우시고 이 각이 40초로도 될 수도 있죠. 40초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40초로 되는 경우는 우리 교회법에서는 3방향 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2방향 교회도 할 수 있다. 2방향으로 교회했을 때는 이 값이 40초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대회니까 0도, 90도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봅니다. UTM 좌표계를 경도 6도씩 나누어서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경도 지역은 그 기억나시나요? 51, 52 종대. 딱 눈에 보이겠죠? 자, UTM 좌표계의 의의는 지구를 회전타원체로 보고 경도를 6도 간격으로 60개 구역으로 나누고 위도는 88도 간격으로 2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C부터 X까지 알파벳을 부여를 하고 A, B하고 YZ 빠지고 중간에 IO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좌우선과 적도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고요. 자, 축적 개수는 0.9996이 되겠고 적용 범위는 남북이 몇 도까지? 80도까지가 적용 범위가 될 것이고 원점의 수치는 가산 수치가 북반부에서는 N값은 그대로 제로고 E 값에 이제 50만이고요. 남반부에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N값에다가 1000만, E 값에다가는 50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의 UTM 좌표계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51, 52 종대와 ST 횡대에 속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50m 줄자를 이용을 해서 자, 늘어났죠. 일단 늘어났으니까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단위 환산이죠. 단위 환산을 정확하게 하자. 단위 환산을. 자, 이 문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즉 표준척에 대한 어떠한 그 보정, 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줄자의 어떤 정밀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정오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m 줄자로 1km 몇 번째요? 20번째입니다. 한 번 잴 때 2cm니까 20번 재게 되면 40cm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40cm면은 0. 몇 m가 돼요? 0.4m가 되는 거죠. 맞나요? 40cm면 0.4m고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0.00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면 되는 1km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다른 방법을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요 공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습니다. 그대로. 그럼 이렇게 나와요. 1000.4m가 나와요. 0.4m 나왔었잖아요. 이게 킬로미터로 바꾸면 여기다가 점 하나 딱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잘못해가지고 1.004를 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밀도 개념. 줄자가 50m인데 0.02에 오차가 있으니까 이 줄자의 정밀도는 2500분의 1입니다. 250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정밀도를 가지고 1km를 관측을 한 거죠. 이때 델타를 계산하게 되면 0.0004가 나옵니다.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1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여기다 이 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m 줄자를 가지고 50m 줄자를 가지고 1km를 쟀을 때 20번을 재는데 한 번 잴 때 0.0이니까 그죠? 2cm니까 20번을 재게 되면 40cm다 이겁니다. 그 40cm면은 0.4m고 그럼 1000.4가 되겠죠. 이것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이 문제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유사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요거죠. 시구. 시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뭐만 쳐다보면 돼요. 만만 쳐다보면 만. 3만이면은 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확정 측량에서 누가 검사할 것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고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 확정 측량에서는 이상과 미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하, 초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시구의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소관청이고 만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시도지사. 군지역에 있어서는 3만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시구라고 물어봤으니까 소관청은 이렇게 돼. 만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초과라고 해놓고 여기를 이하라고 했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보기가 두 개가 있었으면 순간적으로 잘못 찍을 수도 있지만 일단 2번하고 3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시구냐 군지역이냐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했다면 역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9번 봅니다. 지적 삼각점이 나왔어요. 딱 봐도 지금 여기서 틀렸잖아. 경의도는 초 아래 몇 자리? 3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 삼각점 관측에 대한 거, 뭐 계산은 진수에 의하고요. 각규약과 변규약에 따르고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단위는 경의도는 초 아래 몇 자리? 3자리. 좌우순수차는 초 아래 1자리. 진수는 몇 자리? 6자리 이상.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센티미터. 각은 초 단위로 재고요. 3334 기억나시죠? 3334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 부분이 틀렸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지적 제조사 측량 시 측량 성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시험에 내시는 분들이 가장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1번은 맞고요. 건물 현황선 파란색 맞고요. 타원체 고 높이의 개념은 33이죠. 측정과 결정은 33이고 경의도는 44가 되는 거고 좌표는 32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매번 설명할 때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검사할 때 30일씩 이렇게 나오잖아. 30초가 되는 거고 얘는 1초가 되는 거고 얘는 10분이 되는 거고 이것은 10초가 되는 거야. 뚝 잘라가지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정지 측량이고 얘는 무엇이다? 이동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신 간격은 30초 맞아요. 근데 측정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몇 분이다? 30분이 아니라 10분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 맞는 말이고요. 0.03, 0.07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요거 기억나죠? 3, 10, 1,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측량 성과 검사 시 이게 눈에 보이면 되는 거죠.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측량학 여러분들 65회와 관련된 몽땅 지적 측량학의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이 한 20문제 정도 최소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출제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변환석과 검증은 위치 검증하고 면적 검증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보고요. 검증 필지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소관청이 지정한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검증 성과는 필지별 3개 간절히 몇 개, 2개 이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서울시 끝났으니까 지방직이라든지 6월달 서울시 보시는 분들은 위치 검증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5cm고 그 밖의 지역은 10cm가 되고요. 1000분의 1 제곱미터까지 계산을 해서 10분의 1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DOP의 종류의 수평이니까 H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H가 된다 이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밀도 저하율의 이제 위성의 배치가 치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를 표시하는 것을 정밀도 저하율이라고 DOP의 종류에는 6개 정도 있죠. GDOP, PDOP, H. 여기서는 지금 얘를 물어봤잖아요. 수평, 정밀도, 저하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VRT.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수평이 치니까 HDOP가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보조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다각망 도선법이에요. 이때 평균 방해각하고 관측 방해각의 폐쇄 고차는 10초 루트 얼마? 10초 루트 n이죠. n 16을 집어넣게 되면 40초가 된다. 이거 40초. 해설 한번 볼까요? 자, 10초 루트 n인데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변을 포함한 변의 수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0초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문제 오류예요. 왜 오류냐면은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다각망 도선법에서 보조점을 관측을 했을 때 5점에서 기지점하고 교점 포함해서 5점인데 어떻게 변의 수가 16개가 주어질 수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 오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왜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해서 5점 이내라고 했는데 16개가 주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시험이니까 일단 10초 루트 n으로 풀어야 돼요. 아마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10초 루트 n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자, 이동 측량입니다. GNSS에서 이동 측량인데 이동국을 초기화하는 거 1번 맞고요. 15도 이상의 5개가 돼야 되겠고요.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할 때는 GNSS 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거고 기억나시나요? 3, 3, 5. 5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 측량의 기준에 보면 이 부분이죠. 4번에. 항상 얘기해. 3, 4, 5. 요거 조심하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촬영고도를 뭐 드론, 요즘에 이제 드론에 대한 이제 드론을 가지고 많이 사진 측량을 하기 때문에 드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뭐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진 축척은 기준면에 대한 축척은 n분의 1 이꼴 h분의 f고요. 비고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비고가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축척이 2000분의 1이고 f가 0.15니까 h는 얼마? 3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30m냐 300m냐 이건데 뭐 이 정도는 뭐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6번 봅니다. 투영 및 좌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20문제 중에 가장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16번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즉 ITRF 좌표계는 XY Z축으로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3차원 직각 좌표계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ITRF 좌표계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X와 Y와 Z축으로 정의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차원이에요? 3차원 좌표계에 해당이 됩니다. 2번, 3번, 4번은 X와 Y와 Z축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냐면은 편평률 1이라고 표현해놨죠. 1은 구체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1이 아니라 0일 때 편평률 F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구체가 되는 겁니다. 즉 F라고 하는 것 자체는 A분의 A-B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0일 때 바로 무엇이다? 9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편평률이 얼마일 때 0일 때 0에 가까울수록 9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A 이꼴 B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A와 B가 같다면 9에 가깝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편평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B 이꼴 얼마가 여기서 이 값이 1이 나오려면 B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편평률 1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의 편평률이에요. 얘는 평면의 편평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고요. 9의 편평률은 얼마가 된다? 0가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9에 가깝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은 그 틀렸고요. 자, 2번의 경우에는 경선은 총 4개죠.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개가 되는 것이고 평면 직교좌표 투영법이 아니라 가우스상사 이중 투영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거리적 밀도가 지금 얼마로 줄었어요? 5,000분의 1로 주어졌죠. 거리적 밀도가 5,000분의 1로 줄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면적의 정확도는 거리의 몇 배가 되냐면 거리의 2배의 개념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면적 계산의 오차를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 델타 A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와 같은 식이 딱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리의 정밀도하고 면적의 정밀도에서 좀 전에 얘기한 요 식이 되는 거죠. 이때 거리가 5,000분의 1이니까 면적은 거리의 2배가 되니까 2,500이에요. 이때 면적이 2,500이니까 면적이 500이고 그럼 델타의 면적 오차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2,5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500이 될 것이냐 이거죠. 0.1을 곱하게 되면 500이 되겠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8번. 자, 지적 제조사 업무 규정상 주민 설명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지방직 시험이라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 문제예요. 자, 서울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공부를 하고요. 또한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계획을 공람하는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실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19번.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시 문제의 어떠한 특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이 여러 개 주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숫자의 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는 총 4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게 되면 기억을 보게 되면 배가법을 했을 때 이렇게 배가법을 하잖아요. 한 번 측정을 하고 2번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측정해서 나누기 3을 했을 때 1의 측정값하고의 교차는 몇 초다? 이렇게 30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니은에서는 방위가법이라고 했었고요. 1등 도선이라고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변의 수가 몇 변이에요? 16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4분이 나오겠죠. 일단은 3에다가 4를 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게 되면 1등 도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이때 이 거리가 100m입니다. 100m니까 이것을 100으로 나눈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60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등 도선의 연결오차의 허용 범위를 구하게 되면 6cm가 나옵니다. 여기다 6을 더하면 근데 마지막으로 리을은 도근점에서의 도선의 수는 몇 점이다? 40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40을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80이 나옵니다. 전체 숫자의 합은 얼마? 80.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면 1분 안에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20번. 기선 해석에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 일단은 보시면 50km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 기선 해석에서는 50km를 초과할 때는 뭐를 사용하고 정밀 궤도력을 이용하고 50km 미만일 때는 기타 지역에서는 뭐를 사용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방송 궤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기선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즉 제10조 기선 해석 1호부터 7호까지 모든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서울시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학습하는 것만이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는 이제 지적진양 같은 경우는 법 규정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법 규정을 정리하고 항상 법 규정을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022년도 서울시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